텐베거를 꿈꾸거든요. 이런 분들에게도 한 말씀 해주시면. 텐베거가 되었던 종목들은 특징이 뭐냐?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업을 가장 잘 이해하는 회사가 결국은 많이 가더라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성장이 얼마나 올지에 대해 갖고는 알기가 어렵거든요. 비용 관리를 잘하면 어쨌든 남들보다 조금씩 이익이 쌓일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내 주식 중에서도 뭘 들어가느냐. 나 기회를 놓쳤어. 내가 배터리 주식을 못 샀어. 이런 분들 많으세요. 베스트 5 정도로 섹터를 추려주실 수 있겠습니까? 네, 저는 제일 관심 있게 보셔야 되는 부분이 결국은 우리 수출이 반등을 회복을 할 수 있을까이고, 그렇다라고 하면 그 키를 쥐고 있는 거는 중국입니다. 그래서 중국 쪽으로 우리가 수출을 좀 잘 할 수 있는 산업들. 그러니까 원래는 잘해 왔는데 엄청나게 이제 중국 경제가 안 좋으면서 작년에 망가진 그런 곳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관심을 첫째 가지시면 어떨까 싶고요. 그거 늘 우리가 얘기하는 리오프닝 주식 아닙니까? 네, 이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하나는 뭐 말씀해주신 리오프닝 같은 경우에는 소비재 쪽인 거죠. 실제 중국인들이 우리 거를 뭐 화장품도 그랬고 소비하는 그런 쪽이고, 그게 아니다라고 하면은 중간에 부품으로 들어가는 것들. 네. 뭐 대표적으로 반도체나 이런 것들이 속하게 될 텐데요. 그럼 미국이 자꾸 못하게 하니까. 안 그래도 지금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커져 있는 그런 상황이기는 하지만은, 제 생각에는 옛날에 미국이나 이런 데에서 패권 경쟁을 할 때에도 그렇다라고 해가지고서 뭐 좀 난이도가 높아지는 것이지 극단적으로 치닫는 경우는 뭐 사실 그랬다라고 하면은 옛날에 냉전 시대에 주식 투자를 하면 안 됐을 겁니다. 하지만은 그 시절에도 주식 시장은 괜찮았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아주 당면한 과제 자체는 중국이 이제 경제가 리오프닝으로 회복이 되면서 과연 뭐 우리나라의 각종 중간재를 정말로 다시 한번 수입해 갈 것이냐라는 부분이고요. 그런 게 확인이 된다라고 하면은 사실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의 좀 대형 기업들이 다 여기에 속합니다. 뭐 중국에다가 뭐 이제 수출하는 IT 쪽도 당연히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뭐 또 중무장대 산업들 그런 쪽들이 전부 다 여기에 속할 텐데, 결국 중국이 어느 정도 회복하냐에 따라 가지고서 저는 근데 중국이 지금 여력이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 하면은 생각보다 리오프닝의 속도가 빠르고요. 그리고 중국인들의 경우에는 지금 저축이 좀 많이 모여 있더라고요. 그러니까는 그 코로나 동안에 사실 이제 보조금이나 뭐 밖에 못 나가니까 돈이 쌓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서구 쪽에서는 투자를 많이 했었는데, 그러니까 주식하고 부동산을 했는데, 중국 쪽은 아무래도 아주 강력하게 제로 코로나를 하다 보니 한번 잘못 이게 격리가 되면 큰일 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돈을 한 푼도 안 쓰고 다 못 팔았거든요. 근데 그런 점들이 완전히 코로나에 대한 걱정이 없어지면 풀려나갈 것이다. 그러면 뭐 핸드폰도 더 살 거고 이런 등등의 결국 수혜를 우리나라가 제일 많이 입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그래서 뭐 중국 쪽에서 좀 회복이 우리 걸 수입해가는 게 좋아진다라는 그런 컨셉이 저는 제일 좀 올해는 좀 관심이 갑니다. 또 다른 거 소개해 주실 건 없습니까? 그리고서는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그냥 장세에 대한 것이고, 우리가 뭐 장기 투자를 그러면은 정말로 제2의 배터리가 뭐냐 뭐 이런 부분들에 관심들이 많으시잖아요. 그럴 때 사실 저는 좀 편향이 돼 있습니다. 이게 잘 아실 텐데, 제가 워낙 좋아하는 분야 자체가 뭐 엔터테인먼트나 콘텐츠나 이런 쪽이거든요. 그쪽에 있어 가지고서는 뭐 여전히 기회 요인이 큰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사실 이들 업체들에게 가장 돈을 많이 벌어다 주는 거는 오프라인 공연이거든요. 근데 이 공연이 이제 다시 시작이 된 거고, 여기에 추가적으로 해외에서도 이제는 아이돌 그룹들을 막 내려고 하고 있어서 시장 확장성이라는 측면에서는 계속 해가지고서 지금 나오고 있어서 이런 쪽에서 잘 좀 추려보시면 괜찮지 않을까 이고요. 또 한 가지 제가 이제 그 큰 테마로 잡고 있는 거는 결국에는 주주가치 올라가는 부분에 대한 관심인데, 그러다 보니까는 뭐 이제 배당이라든지요, 아니면 자사주의 매입 소각이라든지 이런 등등 해서 지금까지는 주주가치가 너무 인정 못 받아서 힘들었다라고 하는 분야들까지에서도 뭔가 이런 법적인 부분이 바뀐다라든지 행동주의 펀드가 들어가서 이렇게 깃발을 올린다든지 하면은 재평가 날 수 있는 분야들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이 얘기를 빼놓고 갈 수가 없어요. 지금 저 배터리 관련 주식 사서 엄청나게 돈을 번 분들도 있고,
내가 미처 들어가지 못해서 이제 너무 올랐을 것 같아서 못 들어가는 분들도 있고 이래요. 배터리 관련 주식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거에 저는 딱 생각이 나는 게 한 2015, 16년 네. 증시가 생각이 나는데요. 그때 당시에 각종 주도주들이 있었거든요. 네. 뭐 화장품 주식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한미약품과 같이 이제 그 뭐 제약바이오 쪽도 예. 있었고 중국 게임이나 이런 관련주들도 있었는데 처음에 좋을 때에는 이건 정말로 상황이 좋았지 않습니까? 네. 이익도 차별화되게 좋고 그럴 때에는 진짜로 그 회사가 조그마한 지분이라도 투자한 그런 데까지도 투자자들이 다 쥐잡듯이 이제 맞아요. 예, 막 뒤져가지고서 재평가를 해줍니다. 근데 그런 거는 나타난 것 같아요, 이미. 나타난 것 같고, 그러면 그 다음 단계에서는 차별화인 것 같습니다. 그 내에서 실제로 진짜로 이익을 계속 잘 벌어다 주면서 규모의 경제를 낼 수 있는 데들은 뭐 주가가 올라가겠죠. 네. 근데 그게 아니라 뭐 진짜 단순히 사업하겠다. 아니면은 지분을 가지고 있는데 사실은 그게 기업 가치에 미치는 영향은 좀 미미한데 올라갔다. 사실 그런 주식들에게까지도 이 섹터 자체가 엄청 커졌습니다. 기회는 제가 볼 때는 좀 안 가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는 차별화로 가지 않을까라고 예. 보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AI 관련해서 다들 뭐 챗GPT 얘기했었으니까 AI는 계속 그 미래 산업이니까 가겠죠. 원래 같으면은 저는 AI가 한번 이렇게 조망을 받고는 좀 꺼졌다 갈 줄 알았었거든요. 왜냐하면은 챗 GPT가 나온 게 작년 12월이었었고 그러면서 1월 달에 글로벌 증시에서 AI 관련주가 주목을 받았었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는 이게 오히려 내려갔었어요. 왜냐하면 보통의 경우에 신산업이 생겨날 때 기대감을 가지고 그 다음에는 실체가 나올 때까지는 또 지지부진하거든요. 그러니까 특히 실체라는 거는 진짜 이 돈을 벌어들이냐 이게 이걸로 인해 가지고서인데 최근에 마이크로소프트가 실적을 발표했는데 챗 GPT를 그 자체 본인들 그 검색 사이트인 빙에다가 이렇게 접목을 시켜서 서비스를 1분기에 제공을 했는데 그러고 나서 보니까는 마이크로소프트의 검색 광고 매출액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실체가 벌써부터 나타나는 네. 거가 드러나다 보니까 AI 쪽도 다시 주목을 받지 않느냐 해서 AI가 생각보다는 실체가 빨리 갖춰져 가는 것 같다라고, 그러니까 돈 번다는 개념에서 그런 거고요. 그런 측면에서는 사실 이제 그 이런 쪽에서는 이거 자체가 영어 기반의 서비스들이고 다들 일단 그게 시장이 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현실적으로는 미국이나 이런 기업들이 잘할 수밖에 없어서 우리나라에서는 그 투자 대상 찾기가 어렵기는 한데 근데 AI 쪽이 하여간 요거는 좀 먼 이야기가 아니라 생각보다 저는 가까운 이야기가 된 것 같습니다. 요거 AI하고 로봇주라는 거는 좀 별개로 나눠서 봐야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로봇이라는 거는 뭐 하드웨어 관련된 걸로 가는 거고 AI라는 거는 우리가 이거는 어디에 적용할지에 따라서 다르기는 한데 엄밀히 말하면 이제 두 개는 나눠져 가지고서 간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로봇, AI 이렇게 나눠서 보실 때 앞으로도 뭐 가긴 갈 것 같다. 네, 네. 그러니까 AI 쪽은 좀 실체가 빨리 갖춰졌고, 근데 이제 로봇 쪽 같은 경우에는 저는 두 가지인 게 하나는 인간을 닮아서 이렇게 좀 도움을 주는 로봇 이런 거는 아직까지는 이제 대량으로 뭔가 산업화되기에는 좀 이른 것 같고요. 요즘 사족 로봇이 뭐 히트된대요. 네, 네. 뭐 개 실제로 모양으로 돼 있는 거. 막 그 이제 재해 현장에 여기서 투입이 되고 하는데 그런 이제 그 사실 이제 저는 뭐 제일 좋아 보이는 이쪽의 분야는 이미 이제 기업들이 많이 하고 있는 게 우리가 알고 있는 흔한 그런 뭐 인간을 닮은 로봇의 형태가 아니라 기업들 실제 산업 현장에서 자동화나 그런 이제 뭐 이제 효율을 높여줄 수 있는 그런 쪽으로는 점점 더 이제 이쪽은 투자가 확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인건비 자체가 워낙에나 상승을 했기 때문에 이쪽에서 오히려 투자를 많이 해가지고서 효율을 근본적으로 뭐 어떻게 보면 좀 슬픈 일이죠. 인력이 적게 들어가는 쪽으로 간다라는 것이니까요. 근데 그쪽의 투자는 오히려 요번에 인플레가 막 특히나 임금 인상발 인플레 같은 것들도 생겨난 걸 보면서 해당 분야는 좀 계속해가지고 유망하지 않나 그렇게 봅니다. 한때 유행했던 신재생 에너지는 어떻게 보세요? 신재생 에너지의 경우에 사실 미국이 가장 늦은 곳이었었거든요. 근데 미국에서 IRA라는 거를 딱 해가지고서 지금 여러 가지 기준들이 실제로 명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그대로 대입을 해보면은 우리나라 업체들이 실제 수혜를 많이 입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으로 봐가지고서는 미국과의 수혜에 집중을 해야 된다 이고, 근데 이게 이제 중국이나 유럽 쪽에서는 경기가 작년에 좀 안 좋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가 기대했던 것 대비해 가지고선 좀 못했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역시나 저는 경기를 탄다라고 보는데, 만약에 제가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것처럼 중국이나 유럽에서도 경기가 좋아진다라고 하게 되면, 그러면은 신재생 쪽에서도 기존의 강자인 중국하고 유럽 쪽에서도 투자가 이제 다시금 또 좀 예상보다 많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요건 하여튼 경기를 보고 따라가야 되는 것 같고요. 일단 지금은 미국 쪽에서 확실하게 기준 만들어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는 우리 기업들이 이거는 수혜를 보는 거는 이거는 이제는 계산해 보면 너무 당연하게 나옵니다. 네. 그리고 최근에 이제 그 유튜브 많이들 보시니까 거기에 보면 큰 돈 벌어다 줄 주식은 이런 거다. 텐베거가 될 수 있다 막 이래요. 네. 그래서 나도 텐베거를 꿈꾸거든요. 이런 분들에게도 한 말씀 해주시면. 저는 이제 금융위기 조금 전에 한 그때부터 주식을 시작했는데 제가 텐베거를 경험한 거는 몇 개 없었습니다. 사실 그래서 이건 상당히 낮은 이제 가능성이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텐베거가 되었던 종목들은 특징이 뭐냐라고 하면 저는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하나는 그 업을 가장 잘 이해하는 회사가 결국은 많이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어떤 섹터에 대해서 공부를 하셨는데 이 섹터를 만약 내가 경영한다면 나는 이렇게 하겠어 라는 게 있으실 거잖아요. 그 기준에 정확히 부합하게 경영하는 회사가 있다라고 하면 그 회사는 정말 잘하는 회사인 겁니다. 왜냐하면 현실에서는 현실적인 이유 때문에 그렇게 못하는 회사들 많거든요. 근데 그게 있다라고 하면은 그 회사는 잘할 것이고, 그런 종목들이 결국에는 멀리 가더라고요. 주가가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우리가요, 이 성장이 얼마나 나올지에 대해 갖고는 알기가 어렵거든요. 근데 비용 관리를 잘하면 어쨌든 남들보다 조금씩 이익이 쌓일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업종 내에서 가장 비용 관리를 잘하는 회사는 눈여겨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회사들은 비용 관리를 계속 꾸준히 잘해 나가고 있으면 재무가 건전해질 것이고, 그러다가 어떻게 만들어낸 상품 하나가 크게 히트를 치면은 어마어마한 마진율로 성장을 거두게 되거든요. 제가 보는 제일 유형 두 가지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네, 그렇게 봅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텐베거가 되지 못하는 이유는요, 이게 한참 고생하다가 꿈틀대기 시작하면 꿈틀댈 때 한 30% 아니면 조금 더 견디다가 2배 정도 되면 팔아요. 네, 네. 그러니까 그 종목에 대한 자신감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걸 공부하신 분들은 아, 이제 시작이야. 여기서부터 더 오를 거야. 이걸 알더라고요. 네, 네. 그러니까 견뎌서 뭐 10배까지 가는 경우는 있는데, 저 같은 경우도 한 2배 되면 우와! 이러고 그냥 팔거든요. 공부가 안 돼 있으면 텐베거의 주인공이 될 수가 없더라고요. 자, 86번가 정강호 대표와 함께 유망한 섹터 점검부터 투자 종목까지 알아봤습니다. 다음에는 대표님께 투자 전략에 대한 질문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